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뭐야? 상하함수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 상하함수의 첫 스타트가 바로 뭐냐? 바로 일단 각의 변환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각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을 했지? 도로 표현을 했지.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불러? 일반 응? 뭐라고? 뭐라 또 개소리 짓고 있어. 아닙니다. 일단 각부터 한번 출발을 해서 오늘 시간상 그래프 전까지 한번 끝내볼까? 특수각의 삼각비 이런 거 외우고 있나 혹시? 사인 30도 2분의 1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좋네. 다 했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삼각 함수라는 거는 삼각비랑 똑같은 건가? 안 똑같아? 안 똑같지. 일단 제목이 다르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 뭐야? 삼각 비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뭔데? 삼각 함수야. 그럼 한번 얘들아 상식으로 생각해봐. 둘의 차이는 뭘까? 그래프 삼각 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비율 그치, 그 비율 자체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굴 그려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내리잖아. 맞지? 그래서 사인이란 게 뭐였어? 말로 얘기할 수 있어? 빗변분의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이지. 그럼 코사인이 뭐야?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를 뭘로 표현할 수 있지? 사인 기울기 기울기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인, 코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x는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배웠어?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뭐 이거 뭐 대충 찍어도 되잖아. 코사인 사인 배웠는데 코사인 분해라고 했으면 그 다음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 1이 들어가야 돼?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 삼각함수는 첫 스타트로 그냥 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요게 좀 중요해. 그래서 이거 너네가 명심할 게 뭐냐면 각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배워. 근데 이걸 하나 더 배운다고 해서 얘를 주로 쓰긴 하는데 내 머릿속의 생각은 여전히 누구로 하는 거야? 도로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봐. 이제 수학에는 각이라는 게 있어. 그럼 너네가 언급한 이 각이라는 게 뭐지? 말 그대로 두 개의 성분이 뭐라고 배웠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또 여기는 이 놈을 뭐라고 불러?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하나만 배웠지. 그래서 거기는 그 놈을 뭐라고 얘기해? 60분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을 60분법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 단위가 뭐지? 도. 그래서 60분법이라는 게 있어.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새로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불러?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선생님 60분법은 뭐고 호도법은 뭐냐? 60분법은 뭐지?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원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로 쪼개? 60분법이라는 거는 360개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걔를 뭐라고? 1도라고 약속을 하자. 그럼 얘를 우리가 45도라면 그럼 몇 칸 올라가다는 얘기야? 45칸 올라가는 놈이 45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기본적 정의가 뭐냐면 잘 들어. 원이 나오면 얘들아 항상 반지름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일치할 때 그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r이 되는 요 놈을 우리는 뭐야? 1라디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불러?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게 1라디안이면 얘가 2r까지 갔어. 그럼 걔가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될까? 2라디안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항상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이 새끼는 3라디안만큼 갔어. 3r만큼 갔어.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3라디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 단위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냥 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결국 핵심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뭐 할 때? 일치할 때를 기본 단위로 본 거지. 이거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60분법도 뭘 나타내는 방법이야.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저 호도법이라는 놈도 누굴 나타내는 놈이야.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둘은 뭐가 가능할까? 상호 보완이 가능해. 그럼 니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1라디안이고 호의 길이가 2r일 때가 2라디안이지. 그럼 호의 길이가 3r이 되면 3라디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이 호라는 놈이 가장 길 때가 언제야?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이게 제일 길 때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가 바로 뭐야? 전체 원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 어떻게 구하지? 원의 둘레 2파이야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바퀴 다 돌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질문을 바꿔볼게. 호의 길이가 r이면 1라디안, 호의 길이가 2r이면 2라디안, 호의 길이가 3r이면 3라디안이야.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면 걔는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 각을 표현하는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물론 이 기본적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를 물어보는 내용은 거의 안 나와. 그럼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럼 결국에는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돼?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단위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60분법으로 얘를 한 바퀴 다 돌리면 몇 도가 되지? 360도가 되는 거라서 니네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거는 양변 2로 뭐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파이라는 놈이 그게 몇 도다? 180도다.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호도법이라는 거 착각하면 있잖아. 각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배우다 보니까 앞으로는 누굴 더 많이 쓰게 돼? 이 파이라는 각의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파이라는 각의 표현은 그냥 뭐야? 표현만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건 뭐가 돼야 돼? 결국엔 도로 계산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파이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야? 180도를 나타내서 이 각을 표현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면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될 게 호도를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60분법을 다시 뭐로? 호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들어. 우리가 호도를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아. 왜? 파이가 들어갈 자리 얼마를? 180을 그냥 때려 넣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문제에서 야 4분의 파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이게 몇 도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린 이 안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8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180도를 집어넣으면 4분의 180도니까 얼마가 약분돼? 4가 다 약분돼서 얘는 뭐야? 45도가 된다. 그래서 일단 호도를 누구로 바꾸는 거는?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거꾸로 60분법으로 호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 파이가 의미하는 게 얼마니까? 180도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기본적인 특수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얼마로?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고. 그치? 양변을 내가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얼마가 될까? 45도가 되는 거고. 괜찮아 여기까지? 양변 내가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는 얼마가 돼? 얘는 3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이 호도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60분법과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45도가 필요해. 그러면 얘는 뭐야? 4분의 파이. 이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특수각들은 그나마 지금 양변을 뭐 3으로 나누거나 4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눴을 때 딱 어때? 떨어지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야 그러면 33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때는 뭐 고민하지 말고 양면을 그냥 아예 깔끔하게 180으로 나눠버려. 그럼 1도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33도니까 양면이 얼마를? 30점을 곱해버리면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언급하는 이 호도법이라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 일단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호도법을 배우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나 항상? 도로 바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이러면 안 온단 말이야. 4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게 몇 도야? 45도면 5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호도법은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도라는 거는 단점이 뭐지? 수치가 커. 예를 들어 한 바퀴 돌리면 360도잖아. 두 바퀴 돌리면 720. 세 바퀴 돌리면 1080도. 17바퀴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치가 계산하기가 어때? 매우 지뢰같이. 근데 호도법은 첫 번째 한 바퀴에 2파이니까 17바퀴 돌리면
34파이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표현이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호도법은 뭘 할 수 있어? 단위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쓰이는 이 파이가 180도 나타나는 건 맞거든?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180도가 되는 거고 파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얼마? 3.14랑 똑같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각을 누구로? 단위를 생략해버리면 각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삼각함수라는 거는 삼각비와 다른 게 뭐야? 삼각비는 비율이지만 삼각함수는 대응관계야. 그럼 당연히 대응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정역도 있어야 되고 치역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정역을 누구로 한? 실수로 한 함수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안에 들어가는 게 각인데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뭐야? 실수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호도를 배우는 거야. 근데 뭐 이런 이유 같은 거 뭐 되게 중요한데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기억을 할 건 첫 번째는 이 둘에 대한 뭐야? 호환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다시 파이란 놈을 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파이에다 180을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도를 누구로 바꿀 때는? 파이로 바꿀 때는 잘 떨어지는 애들은 이걸 기준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잘 안 떨어지는 애들은 1도가 180분의 파이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호도를 배웠어. 근데 이게 웃기게 호도를 배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한번 잘 들어봐. 그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넓이를 S라고 하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까? 원래 우리가 이 호의 길이 L을 어떻게 구했었지 기존에? 원의 넓이. 자 우리가 배운 성질이 이거잖아.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뭐 한다고 배웠어? 비례한다고 배웠어. 맞아? 네.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비례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다 누구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 호의 길이는 뭐라고 배웠어? 원의 둘레 2파이 안에 맞냐 얘들아? 뭐 360도분의 뭐야? x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게 도로 배운 우리가 호의 길이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이것도 원의 넓이인 파이 안의 제곱에 맞아? 얘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도일 때 바로 뭐야? 부채꼴과 호의 길이야. 근데 이걸 내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보통은 우리가 라디안에서는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해. 뭐라고? 이렇게 뭐 돼지꼬리 이렇게 써놓고 얘를 세타라고 읽어주면 돼. 뭐 가끔 뭐 시터로 읽는 애들도 있고 뭐 니네 맘대로 읽어. 세타라고 읽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호도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세타로 바뀌어. 맞지? 여기 뭐가 들어가? 그치? 2파이가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파이랑 여기 있는 파이는 어때?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소호가 돼버려.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바로 아주 심플하게 R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에서의 호의 길이 뭐라고 기억해? R세타.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야? R은 반지름이고 이때 이 세타가 바로 뭐다? 중심각인데 반드시 뭐로 표현해야 돼? 호도로 표현을 해야 돼. 만약에 너네가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가 2고 여기 봐봐. 여기 한 45도인 이 부채꼴 넓이를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R세타니까 2 곱하기 45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그냥 같이만 하는 거야. 호의 길이면 18 길인데 무슨 90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려면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4분. 그렇지 4분의 파이로 바꿔서 이때 호의 길이는 2를 곱한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단위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졸리구나 민재야. 아닙니다. 자 괜찮아 자. 아닙니다. 뭐 자고 나중에 중간고사 뭐 하면 또 망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중간고사 시험범위잖아. 잘해놔야 돼. 그럼 역시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얘를 x도 말고 세타를 바꾸면 여기도 뭘로 바뀌어? 2파이로 바뀌죠? 그럼 파이는 약분이 되니까 이때 요놈의 정리된 식은 파이 r 제곱에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는 호도에서는 2분의 1에 뭐라고 배웠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때 주의할 거는 세타는 반드시 뭐로 표현한다? 호도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도 웃긴 게 또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있는 r 세타가 누구야? L이니까 얘는 2분의 1 R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굳이 뭐 여기까지 외우기가 힘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삼각함수 들어와서 이거야. 아직 삼각함수는 배우지도 않았어. 그치?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야? 각에 대한 표현이 하나 늘었고 우리는 이 각에 대한 표현이 늘어나면서 다시 뭐야? 부채꼴과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책으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좀 볼 거냐면 여기 지금 기본 1번을 보면 이거 봐봐 얘들아. 호도를 60분법 60분으로 호도를 바꿔라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말 잘 들어. 일단 1번에 요거 같이 한번 끝낼게. 135도가 나왔어. 그럼 이때 너네가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는 게 좋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럼 135도면 이렇게 생각해. 135도 특수각인가? 그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135면은 45 곱하기 3이잖아. 그럼 45가 얼마야? 4분의 파이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사실 이게 올바른 방식이야. 근데 이거를 봐봐. 너네 그럼 135도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면 135가 들어가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도 표현할 수 있긴 하지. 근데 너무 어때? 수치가 비효율적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면 금방 하는 거고 지금 초반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자꾸 익숙하게 하면 괜찮아. 마치 뭐랑 같이 지수 우리 처음 배울 때 내가 강조한 게 뭐였지? 그치? 일단 지수 계산, 로그 계산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 그럼 이것도 일단 익숙해지면 금방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자 420도래. 그럼 420도면은 아우 족같네 18. 그럼 420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도 60도? 7개. 맞아? 6, 7이 42가 맞잖아. 그럼 60도가 얼마야? 3분의 파이. 근데 7개니까 3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도 봐. 지금 이렇게 이걸 다 보면서 이럴 수도 있어. 뭐 저걸 씨발 어떻게 한 번에 바꿔? 이럴 수 있거든? 요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게 더 쉽지. 3번에 뭐라고 써있어? 그래 4분의 5파이. 이거 그러니까 도로 바꾸는 게 더 편해. 왜? 도로 바꾸는 거야. 뭐 고민할 거 없이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180을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내가 이 안에 180도를 넣어버리면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45도 곱하기 5니까 얼마야? 225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생소하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라는 게 음수가 있나? 얘는 6분의 10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사실 뭐 이걸 정리하는 거야. 여기다 180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30도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각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찍어둬야 돼. 굳이 정확히 우리가 여기는 이런 애를 뭐라 불러? 수학에서는 음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슬슬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호도법이라는 놈이 새로 출몰을 했고 우리는 그에 따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쉬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말해봐. 쉬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쉬워진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2파이 r 곱하기 360도보다 x도 이거보다 r스타가 더 쉬운 거지. 그 다음 파이 r 제곱에 360도보다 x 이거보다 2분의 라디오스타가 더 쉬운 거지. 그러니까 쉬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런 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 지금 121쪽에 발전 2번, 3번은 요번에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얘들아. 그냥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나중에 3월 달에 다시 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그때 책이 바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22쪽도 지워버려. 요번에 안 하고 넘어갈 거야. 그 다음 123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 그래서 문제 이래요. 기본 2-2번을 다시 보면 봐봐. 2-2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무조건 그려. 근데 부채꼴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고 호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중심각 내가 모르니까 얘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사실은 그렇잖아. 중심각을 몰라도 이 둘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2분의 1? R을 이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중심각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랑 곱한 이 세타가 얼마야? 3인 거고. 그럼 이때 중심각 세타는 얼마야? 잘못 썼네 내가. 반지름이 3이니까 얘는 3세타가 인 거죠? 그럼 세타가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3분의 2 라디안이 맞는 거지, 그치? 중심각은 3분의 2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에 그냥 주로 이걸 써. R제곱 세타. 얘랑 지워지니까 얘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요것도 이제 도형 문제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좀 어떻게 돼? 변형돼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기본 2-2번하고 몇 개만 좀 풀어볼게. 8번, 9번 중에 뭐 할래? 원하는 걸로 해. 9번. 또 어려운 거 골랐어? 그래? 8번. 9번으로 해. 자, 그리고 10번 정도 한번 풀어볼까? 세 문제. 자,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어? 자, 안 풀린 문제 뭐야? 있으면 얘기해. 안 풀린 거. 몇 번? 9번? 또, 딴 거는? 10번. 어? 10번. 10번? 네. 이런 18. 또 딴 거는? 두 개? 아, 10번 답에 오타가 있지 않나? 그 전에 정보표 나눠줬을 건데. 그 항상 이렇게 어떤 단어 들어갈 때 정보표 먼저 봐야 되더라.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10번은 답에 뭐 나왔어? 2.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밑줄 이거. 10번 먼저 보면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잘 봐. 부채꼴이 있어. 그럼 이 부채꼴이라는 놈은 뭐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중심각도 있을 거고 반지름도 있을 거야. 그럼 둘레라는 거는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둘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 그럼 여기에 요걸 더한 게 둘레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호의 길이 뭐야? R세타니까 맞냐? 둘레가 지금 얼마라고? 8이라는 거는 이 아래 R세타를 더한 게 8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이때 문제가 누구의 최대를 구하라고?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이거잖아. 그때 뭐 중심각도 구하면 세타도 구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2분의 1의 뭐야? R제곱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얘기 아니야? 바로 보이는 게 뭐 있어? 일단 이런 거 아닐까? 여기 보면 R 곱하기 R 세타지?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일단 넘기면 여기는 R 세타를 8-2R로 놓을 수 있고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 R 세타가 들어갈 자리에 얼마 넣으면 이 8-2R을 넣어주면 얘는 누구에 관한 식이 돼? R에 관한 식이 되지. 그래서 일단 R 하나 남고 여기 8-2R을 넣어주면 이 식을 정리해볼까? 그럼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R의 제곱에 맞냐? 플러스 얼마야?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최대를 구해달라 이거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몇 차 함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때 축의 위치가 얼마? 2가 되니까 얘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어차피 반지름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가 나오니까. 괜찮아? 최대값이 얼마야? 4가 되는데 얘는 중심각을 구하라 그랬네? 이런 거지 같은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반지름이 2일 때잖아. 그럼 이 안에 얼마를? 2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정리하면 세타는 2가 나오지. 뭐 굳이 얘기하면 2라디안 이렇게 써도 되고 라디안 어차피 단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라고 써도 상관없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면 이 반지름 9번도 역시 답이 좀 잘못 두 개가 뒤집혀 나왔나 혹시 답이? 답지? 이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8.9번? 자, 잘 봐. 수학에서 얘기하는 얘들아 활골이라는 게 뭐야? 활골. 왜 이래 씨발. 활골. 원이 있으면 활골이라는 게 뭐죠? 활골? 아니 니네 뭐 씨발 왜 이래. 부채꼴이 왜 부채꼴이야? 부채처럼 생긴. 그래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졸라 시덥지 않게 7번 같은 문제 낸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게. 그치? 부채 그려놓고 간다가 씨발 꿀값 떨리네. 그럼 수학에서 얘기하는 활골이라는 건 뭔데? 활처럼 생겼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요 놈을 이렇게 잘랐을 때 잘 들어.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걸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그치? 요 부분을 활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걸 뭐 했다고? 접었대.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접었을 때 요 놈이 다시 보다 중심을 지나간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이때 제시된 문제가 언급한 거는 이때 뭐뭐 이 활골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봐봐. 활골의 호의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길이 누구와 똑같아? 요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어쨌든 문제 해석은 이제 끝났어. 그럼 이거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 뭐뭐 알아야 돼? 중심각이랑 반지름 알아야 돼. 근데 문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좀 봤더니 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일단 반지름의 길이 2라고 깠네 얘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지금 원주를 뭐 이렇게 했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나는 이게 나쁘지 않은 게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 여기는 중심각을 어떻게 구하면 돼? 아니 이거잖아. 잘 봐. 여기는 이 아저씨를 지금 접어서 이 빨간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얘부터 잘 들어. 이 중간을 딱 내리면 원래 우리 현이라는 거는 항상 수직 이등분돼. 맞네 얘들아? 네. 여기까지 괜찮지? 네.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접혀서 일로 가려면 요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이 전체의 길이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이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게 1대 2고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뭐야? 특수각이고,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란 사실 알 수 있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60도는 얼마야? 60도는 호도로 표현하면 3분의 파이니까 그게 몇 개? 그럼 얘는 중심각이 3분의 얼마?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호의 길이는 알스타니까 3분의 4파이가 될 거고. 맞네 얘들아? 그럼 3분의 4파인데 PQ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천천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 도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자 다시 삼각비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삼각비란 걸 배웠어. 빨리 정리하고 지울게. 그럼 우리가 삼각비란 건 언제나 어디에서만 이야기되고 직각에서만 이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각을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는 때려 죽여도 몇 도 넘어갈 수가 없어. 90도가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상하 B에서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ABC라고 한다면 맞니 얘들아? 이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웠지? 세 가지를 배웠어. 그래서 첫 번째가 사인 세타 X라고 할까 편의상? 사인 X 뭐라고 배웠지? 그래 C분의 B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X라는 놈을 배웠지? 얘는 뭐였어? C분의 A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탄젠트 X라는 걸 배웠어. 얘는 유로 이게 뭐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너네 그렇지? 탄젠트는 얼마야? 이렇게 돼서 문제는 요것만 배운 게 아니라 이게 탄젠트가 A분의 B야. 그럼 일종의 분수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지?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할 수가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얼마 곱하고? C분의 1 곱하고 여기다 얼마 곱하면? C분의 1을 곱해도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C분의 A가 되니까 요 자리에 누구를? 코사인 넣을 수 있고 얘는 C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누구를? 사인 넣을 수 있어서 아 탄젠트 X라는 놈은 첫 번째로 요거 알아야 돼. 자 눈 떠! 코사인분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 부르지? 상제관계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사인 제곱하면 뭐야? 사인을 제곱하면 C제곱분의 B제곱이야. 그럼 내가 코사인을 제곱하면 뭐 나오지? C제곱분의 A제곱이야. 그럼 내가 이 둘을 더하면 얘는 C제곱분의 뭐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맞니 얘들아? 근데 여기는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게 가능해서 여기다 이걸 넣어도 돼. 맞아? 그럼 얘랑 얘랑 지워져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요것도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잘 들어. 요 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자체로도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주로 어떤 짓을 하지? 눈 떠! 아우 손 아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 1 빼기 사인 제곱 또는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이럴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 때문에 뭐가 좀 바뀌어? 완전 제곱식이 바뀌어야 되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수학에서 우리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제곱하잖아. 그러면 우리 원래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인지 알지? 근데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 그러니까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으면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요. 말해봐 어떻게 돼? 중간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아예 그냥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 놈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삼각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그럼 이 삼각비에서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삼각함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기존에 중3 때 배운 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공식을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은근히 어때? 은근히 졸라 많이 써요 이 식들이.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 요 두 개는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웠네? 조금 이따 지울게.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가면 지금 초반에 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금 의태는 왜 이렇게 씨발 각에 집착할까?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sin x 그러면 얘는 뭐야? 사각 b지만 여기에 내가 봐봐 y를 붙여버리면 이게 일종의 대응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사각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상함수라는 건 들어봐. 실수에서 0과 1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실수로 가는 대응관계인데 오케이?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각이 들어가는 거야, 각이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각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수준에서는 어떻게 했어? 각 그러면 선 두 개 딱 거놓고서 만나는 그 지점을 각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이 각을 어디다 표현해? 평면상에 표현을 하게 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 잘 들어, 지금부터 의태가 정리해주는 내용은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서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x축, y축이면 이제부터 여기다 우리가 각을 표현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각을 표현하려면 선이 몇 개 필요하지?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사실 우리가 선 두 개는 여기다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놔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뭐 할 수 없어?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정을 시킨 거야. 어디를? 시작점을.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잘 들어. 항상 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는 이놈을 시초선이라고 불러. 뭐라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각의 시작은 무조건 x축의 뭐다? 양의 방향이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 하나는 일단 여기로 고정을 시켰으니 모든 각은 이 안에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이 또 몇 개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선을 더 그면서 얘를 뭐라고 불러?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해. 뭐라고? 동경.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결국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것 같아? 원래 각을 말하려면 지금도 이게 중요해. 선이 두 개가 필요해. 맞지? 근데 내가 선 하나를 뭐하면? 고정을 시키면 괜찮아 여기까지? 선 하나를 고정을 시키면 선이 몇 개만 필요해? 한 개만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 선을 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출발점은 무조건 어디니까? 원점 출발이니까 여기는 요 라인을 지나가는 점 하나를 딱 찍어주면서 우리는 점 하나를 찍어주면 이 라인이 보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평면이 있어. 여기 봐. 근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3,4라고 하자. 괜찮니 얘들아? 그럼 우리는 출발점은 어디야? 각의 출발 무조건 여기인데 나는 점을 하나 딱 찍어줌으로써 뭐 한 거야? 어차피 출발점이 원점에 요 놈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잡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원래 선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킴으로써 뭐 한 거야? 점 하나로 각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얘를 봐. 요렇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지?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양의 각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각을 어떤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각에도 뭐가 붙어? 부호가 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가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양의 각이면 음의 각은 뭘까? 그래서 얘를 반대로 돌려버리면 이때는 뭐가 돼? 음의 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경이라는 게 잘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어. 괜찮냐?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잘 들어 30도래. 몇 도?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시작은 무조건 내가 어디라 그랬지? 여기니까 얘를 우리는 3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양의 각과 음의 각은 또 뭐야? 상호 호환이 가능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디파인 하지 말고 각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양의 각과 뭐가 나올 수 있어? 음의 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각에도 뭐가 붙어? 부호가 붙을 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얘는 삼각함수라는 거는 무조건 어디에서밖에 이야기가 안 돼. 직각에서밖에 이야기가 안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각을 어디다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평면상에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시작점을 무조건 어디로 잡았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또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굳이 이 선을 그릴 필요는 없고 점 하나를 표시하면 우리는 이 선도 나오잖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얘를 뭐라고 얘기했어? 동경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평면상에 잘 들어 뭘 하나 찍어.
저만 을 딱 찍는 거야. 저만 을.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하자. 괜찮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긴 무조건 정의인데 잘 들어야 돼. 원점부터 여기서 선으로 이렇게 글 수 있어. 그럼 메인 각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놈이 메인 각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여기는 요 길이가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가 얼마지? A. 요 길이가 얼마야? B. 얘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서 이제 상감수를 정의 내리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이 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좌표에 X좌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가 언급되면 빗변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삼각비가 정의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높이도 봐봐. B도 이 높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놈의 누굴 쓰는 거야? Y 좌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세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정의되는 사인 세타는 얼마? C분의 A인데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A가 뭐라고? 좌표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놓치잖아? 그럼 삼각함수 앞으로 계속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제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정의를 내린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어때? 빡치기가 안 나는 거지. 표현이 좀 그런가? 충돌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A라는 게 누구란 걸 이해해야 돼. 좌표란 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 코사인의 누구도 세타도 그럼 어떻게 돼? 우린 C분의 뭐 한 거야? 여기가 B네, 그치? 그럼 여기는 C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C는 빗변이지만 A는 뭐가 되는 거야? 좌표가 되는 거야. 정확히는 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는 그럼 뭐가 돼? 똑같이 배운 대로. 얘는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라는 놈을 새롭게 정의 내린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 그러면 저기는 저 좌표는 반드시 일사면에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너네가 명심할 건 이거야. 좌표가 여기 찍혔어. 그럼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럼 동경이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기지? 각은 어떻게 재야 돼? 어디부터 해 무조건 각은? 여기부터니까 이만큼이 메인 각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삼각비를 말하려면 무조건 누가 필요하지?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그 직각삼각형은 어디에서? 자,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때 중요한 거는 밑변은 무조건 X축이야.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수선의 말을 일로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고 일로 내려주는 거야. 그럼 어쨌든 우리는 요 각이 메인 각인데 삼각 B를 말할 땐 요 놈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요 놈의 좌표가 나오면 사인은 똑같이 예분의 A가 되고 코사인은 예분의 A가 되고 탄젠트는 예분의 A가 되는 건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뭘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값들이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좌표라고. 그러니까 얘가 몇 사면으로 넘어가면? 2사면으로 넘어가면 이거의 X좌표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Y좌표 뭐가 나오지? 양수가 나와. 빗변은 여전히 뭐야?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이 되면 예분의 A니까 사인의 값은 뭐가 나오는데? 양수가 나오는데 코사인은 예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뭐가 돼? 음수가 나오는 거고 탄젠트도 예분의 A니까 부호가 뭐가 돼?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값도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 단 이때 주의할 거는 삼각형은 여기 봐. 얘를 갖고 얘기하지만 메인 각은 누구로 봐야 돼? 얘로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 얘를 문제가 이런 거야. 야, 사인의 60도를 구해줘. 그럼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얼마? 2분의 1 3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정의를 잘 받아들였다면 나는 사인의 누구도 120도 같은 것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럼 사인의 120도를 계산하고 싶어 내가. 딴 거 없어. 일단은 시작선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로부터 몇 도를 돌려? 120도를 돌리는 거야. 그럼 120도는 90보다 큰 놈이가 동경이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120도인 거지. 근데 직각삼각형을 무조건 어디다 만들어라? 밑변을 X축으로. 그럼 난 요 삼각형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메인 각을 누구로 보면 돼? 요 여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얼마야? 60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사인의 60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60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고 중요한 거는 사인은 예분의 A잖아. 그럼 얘는 양수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도 플러스로 그냥 끝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야 코사인 120은 얼마야? 이런 질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코사인 60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코사인 60은 얼마? 2분의 1인데 얘는 여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2분의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지. 얘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이걸 매번 우리가 나올 때마다 뭐 할 수는 없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을 어디다 표현하는 순간 말해줘. 평면에 표현하는 순간 삼각함수의 뭐가?
부호가 달라져. 각 사분면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단 1사면은 90 이내지? 전부 다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뭐야? 전부 다 플러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 그리고 각이 2, 3면을 넘어오는 순간 누구는 플러스지만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근데 이게 3, 4면을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와. 4, 3면을 넘어가는 순간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나와. 지금 무슨 말이냐면 1, 4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때? 하나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란 얘기야. 부호가. 뭐 때문에? 좌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냥 플러스인 놈만 외워. 그럼 나머지는 뭐인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서는 탄젠트, 여기서는 코사인. 그래서 그냥 올사탄코 앞자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뭐라? 사탄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는 각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저거를 또 뭐 또 좀 씨가 뭐 얼마나 쉽게 공부를 하겠다고 저걸 뭐 얼싸안고 이렇게 외워야 돼. 야 얼싸안고나 올사탄코나 똑같은 거야. 심지어는 이런 애도 있어. 뭐 올사타크로스래. 뭐 씨발 맨날 겨울이야? 그러면 수능은 뭐 겨울에 볼 거야?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올사탄코. 그래서 각 사면의 부호는 뭐라고? 대답해. 각 사면에서의 부호는 뭐라고? 올사탄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네. 근데 알파가 4사면의 각이야. 그럼 탄젠트는 뭐다? 탄젠트 부호는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각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2사면, 3사면, 4사면 갈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누구야? 요런 놈 갖고 얘기할 거니까 얘는 안에 있는 놈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누구지? 보통 얘를 특수각이라고 하잖아. 삼각함수의 값은 특수각은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근데 그 특수각이 몇 도야? 30도, 45도, 60도 다 외우고 있어?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루트 3분의 1,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오 좋네. 여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 자꾸 실망스럽게 하지 마. 네. 사인 45도. 아저씨 사인 45도. 이거 얘들아 이렇게 고민하면 툭툭 나와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30, 45, 60에다가 0도와 90도를 추가시키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로 그냥 아예 외워버려. 특수각의 삼각비라 그래서. 그냥 따라해봐. 0, 1, 0. 1, 0, 무. 1, 0, 무. 1, 2, 3. 3, 1. 그대로 내린다. 그대로 내린다. 적극적으로 해. 내 공부하는 거야? 아니 씨발 대학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가방은 땅에 끌려 지금. 니네만 가면 돼. 고주로 살 거야?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물론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대학 나와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 소수파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지 마.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런 말 들어봤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예요? 뭐 학벌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니네도 그렇게 생각해? 돈이 인생의 전부는 맞지.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근데 상당 비중을 돈이 차지하잖아, 그래도. 안 그러냐? 그리고 학벌도, 물론 학벌이 족같아도 괜찮지. 근데 좋아서 나쁠 건?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래. 돈과 학벌을 합치면 적어도 우리 인생의 80%는 차지해. 그 80%를 잡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굳이 왜 20%를 향해서 딱 달려가? 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 물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 뭐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에 뭐 내가 이 건물주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럼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내게 되니까 좀 그래도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나중에 너네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 내가 받을 게 없지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될까? 집이 될 거야.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서울 시내 아파트 얼마나 해? 금액이? 아니 엄청 올랐어. 하여튼 10억 이하로는 25평 기준으로 10억 이하는 살 수가 없어. 하다못해 이런 야 씨발 완전 시골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아니 나도 어차피 뭐 여기 살아 홍은동 살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 시내에서 이 동네 시골이잖아. 저기 더 들어가면 은평구로 가면은 더 시골이잖아 사실. 하기 선정이라 그랬지. 선정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좀만 더 가면은 얘들아 논밭 나와. 아 진짜로 그렇잖아. 근데도 이 동네 아파트 값도 10억이 넘어. 근데 너네가 생각해봐. 사회 나가서 10억을 모으려고 해봐. 연봉을 내가 만약에 대학 졸업하면서 4천을 받았다 진짜 적게 받은 거야? 아니요. 많이 받은 거야. 그럼 연봉 4천이면 실수령액 얼마로 봐야 돼? 3,300. 뭐 한 그 정도 3,400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생각해. 1년에 3,400을 버는 거야. 내가 한 푼도 안 써도 30년을 모아야 저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한 푼도 안 써도.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어? 보통 저축을 얼마나 할까? 니네가 번 돈의 40%만 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연봉 4천, 3천, 3,400으로 잡고, 아니 계산하기 좋게 3,500으로 잡아. 그럼 3,500에 40%면 얼마야? 3,500에 40%. 아, 1,500. 어? 1,500. 그래 1,500. 그럼 한 달에 내가 1,500을 모은다고 치면 얘들아 몇 년? 60년을 모아야 9억이야. 중요한 건 10억이 아니야. 그럼 1년을 더 모아. 70년을 모아야 저 아파트 살 수 있어. 근데 70년 후에는 저 아파트가 계속 10억일까? 그리고 70년 후엔 너네 죽어 씨발. 일평생 벌어야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런 논리야.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가진 게 없어. 그럼 니네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야? 학벌밖에 없는 거잖아. 그 나는 그래. 돈이 뭐 졸라 많아서 꼭 그러더라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가 누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 막 해. 아니 왜 그렇게 비교를 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삼성가랑 우리랑? 막 야 씨발 막 물려받은 재산이 조 단위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아니 100억도 없는 우리랑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근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니지. 선생님이 돈을 못 벌 때가 있었어. 인강을 초반에 할 때. 그때 우리 아론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야. 근데 어느 날 내가 돈이 없어갖고 있잖아. 아론이 분유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분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이 새끼가 또 모유 먹으면 좋겠는데 씨 자꾸 분유 처먹어가지고 분유값이 없는 거야. 그때 막 이렇게 오는 박탈감. 이런 거 아직 니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근데 3년 후면 경험할 나이가 되는 거야. 그 전에 빨리 뭐 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잘 취직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거야. 다른 이유 없잖아. 우리 공부하는데 뭐 다른 또 이유 있어? 뭐 나는 뭐 씨발 인류를 바꿀 거예요. 뭐. 이런 원대한 꿈을 하긴 너네가 수학을 너무 못하지. 그런 원대한 꿈을 좀 가지려면 그래도 뭐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저 새끼 뭐 하나를 하려면 10개나 이 정도 돼야 그래도 뭐 인공위성 한번 쏘고 싶어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뭐 씨발 인수분해도 잘 못하는 애들이 무슨 인공위성을 쏴.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형 어떻게 생각해? 그냥 우리는 그냥 좀 더 해서 대학 갈 때 그냥 조금 이 수학으로 좀 어드밴티지를 쌓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해. 수학에서 한 2, 3만 나오면 있잖아 얘들아 솔직히. 물론 이게 문이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나름 메리트 있어. 내가 만약에 문과 쪽을 지원할 건데 내가 수능이 2등급 나왔다. 이거는 1등급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그건 알지. 왜냐면 1등급이 몇 퍼야? 4퍼야. 그 중에 85%가 이과 애들이야. 그럼 문과는 실제로 15%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1등급에. 그럼 전체로 따지면은 2등급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서울 주요 대학을 쓰는데 수학으로 밀릴 일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 계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번 해볼 만한 거지. 1등급 굳이 안 받아도 되면,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각 사면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 특수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수각 몇 가지? 3가지. 아, 5. 5가지. 0도부터 90도까지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외우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거는 표를 집어넣는 거야 머릿속에. 오케이? 지금부터 그 표를 집어 넣어보자고. 따라해봐. 010. 부끄러워하지 마. 야 니네 씨발 그 얼굴도 잘 들고 다니면서 왜 그 아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긴 게 졸라 잘생겼다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니네가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얼굴이 원빈인데 막 쟤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그럼 이건 욕이 맞아. 근데 나도 못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상관없잖아, 그치? 네, 아니요. 아 그건 또 아니야? 어쨌든 그런 얘기 듣는 건 싫어? 아니요. 근데 남자는 좀 못생겨도 돼. 네가 좋은 대학만 가고 확실한 직장만 있다면 남자는 좀 못생겨도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근데 여자는 안 돼. 그렇겠지? 착각하지 마 얘들아. 남자 무조건 여자 얼굴만 봐. 말해봐. 뭐 저는 성격 좋은 여자가 좋아요. 걔 족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런 새끼들이 보면 이쁜 여자랑 결혼해. 선생님이 성격만 보는 사람이잖아. 그러고 나는 얼굴만 봐. 아론이 엄마 상당한 미인이야. 그리고 아이를 둘 낳잖아 지금. 근데도 몸무게가 50kg가 안 돼. 니네 지금 다 50kg 넘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내가 맞춰봐? 대충 머리만 봐도 키로수가 나와 나는. 58kg. 아니야? 맞네. 맞으니까 지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금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인 거지. 60? 자, 근데 나는 좀 희한한 게 몸무게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몇 킬로야? 몇 킬로냐? 희한해. 몇 킬로야? 아니 남자인 너는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짝 뭔가 쪽팔려갖고. 선생님 98kg 나가. 근데 그거 왜 창피한 거지? 수학을 3등급 받는 게 더 창피한 거야 얘들아. 진짜로. 너네 나이대에서는. 몸무게는 무슨 씨발. 그냥 뭐 건강한 거잖아. 남자는 그런 몸무게 좀 많이 나가도 상관없어. 원래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65kg였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는 배 나온 사람이 좋다면서 계속 먹이는. 원래 난 아침을 안 먹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침을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어. 무조건 자다 일어나서 먹어 그냥. 먹고 또 자.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막 계속 먹여. 그래서 난 지금 98kg. 근데 살이 안 빠져 이제. 빼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 따라해봐. 010. 1영무. 따라해 그냥. 123. 321. 그대로 내린다. 그대로 내린다. 010 1영무. 안 적어도 돼. 따라만 해. 1, 2, 3, 4, 1. 그대로 내린다. 0, 1, 0, 1, 0, 5, 1, 2, 3, 4, 1. 그대로 내린다. 0, 1, 0, 1, 0, 5, 1, 2, 3, 4, 1. 그대로 내린다. 어이 돌대가리인데 씨발 이걸 못 따라하면 어떡해. 다시 0, 1, 0. 1, 0, 5. 1, 2, 3. 3, 2, 1. 그대로 내린다. 0, 1, 0, 1, 0, 5. 1, 2, 3, 3, 1. 그대로 내린다. 0, 1, 0, 1, 0, 5, 1, 2, 3, 3, 1. 0, 0, 0, 0 이게 아니라 0, 1, 0, 1, 0, 5, 1, 2, 3, 3, 2, 1. 해봐. 노래로 가르쳐줘? 그대로 내린다. 0, 1, 0, 1, 0, 5, 1, 2, 3, 3, 1. 그대로 내린다. 자, 해봐. 시작. 아이 씨발 왜 중간에 얼버무려. 자 준비.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시작. 어려워? 아 왜 입만 뻑뻑거려. 붕어야? 자 그럼 이게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특수관계 삼각비야. 언더스탠? 근데 우리가 이 특수관계 삼각비라는 게 아까 내가 몇 도랑 몇 도를 추가시킨다 그랬어. 0과 90도를 추가시켜서 일단 여기가 0도라고 하고 여기 몇 도야 그러면 순서대로 30도 6분의 파이. 자 몇 도야? 45도 4분의 파이. 몇 도야? 60도 3분의 파이. 그리고 90도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삼각비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맞아? 저기가 사인, 여기가 코사인, 여기 탄젠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0이 0, 1, 0이야.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요건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지금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한 게 90도인 거야. 그러니까 0도 90도 먼저 친 거야. 그럼 1, 0 무라는 건 1이고 0이고 얘는 없다는 뜻이지. 무.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야 사인 30도 아니 사인 90도 그랬어.
그럼 0, 1, 0, 1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이 표가 딱 떠올라.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1, 2, 3은 뭐겠어? 얘가 2분의 1이잖아.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고 얘는 2. 그러니까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분자만 외워라 이거지. 그럼 3의 1은 뭐야? 코사인이지 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코사인 45도. 그럼 1, 2, 3, 3, 2 해서 2분의 루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얘는 뭘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분자를 그대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루트 3분의 1. 얘는 똑같으니까 얼마? 1. 얘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아예 이 표를 머릿속에 뭐야? 그냥 쏙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의 상함수는 초반에 자 우리가 요 정도 내용은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걸 알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 자 책으로 갑시다. 자 우리 책에 120 어디야? 6쪽으로 가면 뭐 이런 거 나와. 기본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기본 3번은 보면 이렇게 써있어. 세타가 3, 3면의 각이고 여기 봐봐. 그럼 3, 3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올사탄이니까 누구만? 탄젠트 플러스고 나머지는 이거 생각하고 근데 문제가 사인에 이거 잘 봐야 되나? 세타가 얼마래? 이거네. 그때 문제가 물어본 건 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럼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야. 근데 우리가 사인 아니까 거기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코사인은 다시 5분의 뭐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거 삼각함수 중에 하나를 주고 나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뭐 표정도 왜 이래 오늘 진짜? 표정들이 뭘 알려줘야지 씨발 대답. 생각해봐. 삼각함수 중에 하나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왜냐면 부호는 어차피 뭐 하면 되니까 나중에 결정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시간 하나 이렇게 그려 대충 여기를 세타라고 치면 괜찮아? 사인이 3분의 1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야? 이게 3이고 얘가 2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은 이거 보고 해. 얼마야? 3분의 루트 5인데 몇 3면? 3, 4면 3, 4면에서는 5, 1, 4 탄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탄젠트는 얼마? 루트 5분의 2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명심해. 뭐 어떤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봐봐. 자 여기는 반전 13번 봐봐. 그럼 이거는 답이 얼마일까? 니네가 해봐. 얼마야? 누구랑 얘기하니? 아우 그 오래 걸려. 얼마냐고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아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겠다. 얼마야? 나 씨. 5번. 어? 아. 1번. 내 팔찌 1번. 몇 번이야? 5번이야? 봐봐 얘들아. 야 좀 진짜 아 씨발 어렵냐? 일단 세타가 몇 3면의 각이야? 세타가 2, 3면의 각이잖아. 네. 그럼 탄젠트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3, 4, 5번은 일단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내가 직각을 무조건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였지? 7분의 21이면 얘는 7에 여기 루트 21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루트 얼마가 돼? 28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문제가 탄젠트니까 얘분의 1 아니야? 그러면 루트 28분의 얼마? 루트 21. 그럼 얘가 얘기한 게 얼마야? 74니까 2루트 7 맞냐? 예. 루트 21. 그럼 루트 7 지워지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그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러지 말자. 얘들아 상함수 어려운 거 아니야. 쫄지 마.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14번. 그럼 14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문제에서 뭘 줬어? 기억해. 동경을 줬잖아. 동경, 좌표.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 삼각형 그려요. 일단 평면을 그려 얘들아. 괜히 막 돌리지 말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면 여기 6이면 여기 마이너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예. 요렇게? 그럼 동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아래로. 요렇게 만들어지고 됐어? 삼각형은 누구 갖고 얘기하는 거야? 치과. 자 여기 봐봐. 요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근데 이걸 좌표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요 삼각형 갖고 여기 세타라고 치고 여기가 얼마야? 요 길이가 요 길이는 8. 요 길이는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몇 사면이니까 4사. 4사면이니까 누구만? 코사인만 플러스. 그럼 일단 첫 번째 5 곱하기 봐봐. 사인 세타를 구하래. 얘분의 아닌가? 맞아? 예. 맞아요. 그럼 얘는 5분의 4. 5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코사인은 얘분의 아니야? 예. 그럼 얘는 5분의 3. 5는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3 곱하기 탄젠트는 얘분의 A잖아. 얘는 3분의 4. 5는 마이너스. 이거 쪼르륵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됐어? 이거 웃긴 새끼가 다 약분시켜놨잖아. 쫑쫑쫑쫑쫑쫑.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다음 마이너스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지. 쫄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게 좌표가 나와도 괜찮은 거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8조로 넘어가봐. 128로 넘어가면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게 이런 문제 물어봐. 다음을 만족시키는 뭐야? 뭐 사분면을 체크해라. 너 병신. 자 코사인의 양수인데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래. 여기 봐. 왜 두 개를 줬을까? 조건이 두 개 나왔잖아. 왜 두 개 준 거야? 코사인이 양수인 건 두 군데거든. 사인이 양수인 것도 두 군데, 탄젠트가 양수인 것도 두 군데. 그럼 하나 결정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 아저씨가 지금 첫 번째 1번에서 말하는 조건은 뭐야? 코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란 얘기야. 그럼 얘는 여기는 5이니까 여기겠지? 4사분면. 그리고 우리는 3분면의 조건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야? 부호를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6번으로 넘어가면 봐봐. 그러니까 문제 세타가 몇 사분면? 2사면. 어? 2사면. 2사분면이래. 근데 루트에 아이고 사인 제곱에 루트에 코사인 장난치나? 이렇게 물어봤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 끼고 나와야 돼? 절대값 끼고 나와야 돼. 근데 문제가 언급하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2사분면이면 누구를 제외하고? 사인 2사면. 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그냥 사인으로 나오겠네? 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냥. 그럼 이런 류의 문제로 너네가 그 옆에 있는 17번 19번 이 두 개 한번 풀어볼까? 다 했어? 금방 나오지 뭐. 오늘 금요일인가? 자 17번은 답이 뭐야? 어? 3번 안 나온 사람 없어? 다 나왔어? 그럼 19번은? 어? 3번? 자 19번은 이것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갈게. 야 루트분의 루트가 전체 루트가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얘가 루트분의 루트가 전체 루트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잖아. 이게 언제야? 내 생일? 3월 23일? 얼마 안 남았네? 그때 선물 사올 거야? 사올 거야? 진짜야? 선물 사올 거냐고. 다 걷어 민재가. 제가요? 네가 2만 원씩 다 걷어갖고 한꺼번에 좋은 걸로 사와. 알겠지? 네. 내가 그 단톡방에다 리스트업 해놓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 사갖고 오면 돼. 오케이? 3월 23일이야.
자, 그럼 내가 너네들을 고2 때 챙겨가지 못하는 고3 때 내가 반드시 챙겨갈게. 그 명단 다 적어도 나한테 보내, 알겠지? 네. 걔는 고3 때 내가 꼭 챙겨가게. 예. 자, 19번. 그럼 루트의 전체 루트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 무슨 말이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란 얘기지. 이거 니네 고1 때 안 배웠어? 복소수 할 때? 배웠어. 루트 곱하기 루트가 될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그러면? 루트 안에가 둘 다 음수일 때. 루트분의 루트가 전체 루트를 씌울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분모는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그럼 얘는 이런 말이야.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란 얘기지. 몇 사음면? 그렇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그럼 2사음면이니까 요 루트 사인 제곱 뭘로 나와? 사인으로 나오고 절대가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지? 네. 마이너스 사인에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0이네 답은. 그치? 됐어? 요런 거. 근데 요런 것들이 얘들아 그냥 전초전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130쪽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써있잖아. 근데 여기 와봐. 무슨 관계야 그들은? 관계라고 해봤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딱 두 개야. 첫 번째가 뭐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래서 이런 식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때 탄젠트가 나오잖아? 가급적 어떻게 해? 코사인분의 사인을 바꿔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거 두 개 쓰는 거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여기 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래? 사실은 이게 다야. 이때 1번이 이거 물어봤지? 네. 봐봐 얘들아.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아니면 쓸 수 있는 게 딱 제한적이잖아. 근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이 조건 주고 얘를 구하는 걸로 출발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 관계 잘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둘을 곱한 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잘 생각해봐. 나는 둘을 곱하고 싶어. 그럼 그냥 곱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둘을 곱하고 싶은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란 거 알아? 아, 1인 거 알지?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해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요 놈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 맞니? 예. 그러면은 1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요게 바로 이렇게 나면 제일 좋아. 근데 이거 그냥 풀면 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냐 얘들아? 그럼 어차피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난 그냥 바로 쓴 거지. 그치? 됐어? 그럼 요게 지금 4분의 1인 거야. 그럼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2로 나누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게 왜 기본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지금 야 둘을 더한 게 얼마야? 어? 이거 2분의 1일 때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는 거야. 맞니? 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때 세타가 몇 사음면이야? 2사음면. 2사음면이니까 봐봐. 세타가 2사음면이면 얘는 뭐야? 양수인데 얘는 음수야. 예. 그럼 이 둘을 뺀 것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왜지? 더한 것만 알고 딴 거 조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요걸 통해서 뭘 알았어? 양면 제곱해서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것도 알았잖아.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이거 주고 이거 물어보면 이걸 따로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얘를 뭐 해서? 제곱해서 정리한다 이거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1에 2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플러스 바뀌고 지워지니까 이거 얼마야? 4분의 7. 그럼 루트를 씌우면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7이 나오겠지? 풀마가 붙어야 되는데 왜 플러스를 정했어? 2사분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때 어디까지? 132쪽까지 풀어오시고요. 오케이? 오케이냐고? 자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주는 이유가 근데 바로 생명 수업 있다 그래서 출출한 사람들 가볍게 그냥 빨리 뛰어가서 뭐 먹고 바로 수업 들어가. 알겠지? 늦지 않게? 자 그럼 여기까지